그럼 경혈은 뭐냐 하면 이 경맥은 마치 이제 그 우리 몸에서 기운과 혈액이 그 움직이는 통로다. 근데 이제 혈액은 사실 해부학적으로 보면 혈관 안에 있어서 그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관, 신경, 뭐 림프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다 합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 길인데 이 경맥이 큰 뭐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기찻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경혈, 이 아쿠포인트들은 큰 하나의 역이 되는 거죠. 기차역이거나 터미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것처럼 기운도 주로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중요한 지점들을 우리가 경혈이라고 하고 아까 인체에서 14경이 있고 혈자리는 지금 통일이 된 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이 36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정경의 경혈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 경외기혈이라고 해서 또 많은 우리 뭐 수지침 하는 데 쓰는 혈자리부터 시작해서 귀에도 침 맞을 때 놓는 혈자리에서 그뭐 다른 혈자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사관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무협지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인다이제스션 소화가 안 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이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손에 있는 합곡혈, 발에 있는 태충혈, 이게 양손 양발이니까 네 군데죠. 그래서 네 개의 관문, 우리 몸에서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네 개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체하거나 이랬을 때 이걸 쓸 수가 있고, 뭐 침을 못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뾰족한 볼펜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지손톱, 이 엄지손톱 끝이 좀 그걸로 이 혈자리를 눌러만 줘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곡은 어디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엄지로 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간에 뼈가 있죠. 그 뼈의 한 중간쯤 이렇게 눌러보면 좀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충은 어,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에서 이렇게 골을 타고 올라오면 또 딱 뼈 있는 데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버스 타고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손으로나 뭐 볼펜 같은 걸로 자극을 해줄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이게 손발에 이제 또 많은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의학에서의 뭐 병리학, 진단학에 대한 내용을 어,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질병과 치료에 대한 기본 관점, 서양의학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 배우실 거예요.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질병은 기본적으로 정기와 사기의 싸움으로 본다. 어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죠. 우리 몸에 병을 갖고 오게 하는 여러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기 내 몸을 지키는 그 기운이 이 병을 가져오는 거를 사기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서로 싸워서 정기가 사기한테 지면 병이 생긴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를 키워주면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사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면역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까 제 소개할 때 그걸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는 지금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의대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면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의료봉사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의사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복수 면허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의 원인은 뭐 외인, 예, 바깥의 날씨에 주로 해당되는 외인이 있고 내인, 이거는 내가 너무 과로를 했다 하는 것도 있고 노심상, 이거는 어,
몸이 과로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너무 쓰는 것도 사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외인하고 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뭐 주로 이제 다치는 거겠죠. 예,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걸 불내외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는 게 기본이었고 정기와 사기의 싸움이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게 치료의 기본이죠. 그리고 이 맞춤 치료. 사람마다 좀 다 치료법이 다르다는 게 또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변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이 어려운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뭐, 음양, 한열, 표리, 허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현재 몸 상태, 이 사람이 몸이 차냐, 더우냐, 허하냐, 실하냐, 습기가 많으냐, 건조하냐, 이런 걸로 이제 그 상태를 나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양방에서는 이제 병명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명이 아토피 피부염이다 하면 거의 모든 환자에게 비슷한 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양방 병명이 똑같이 아토피 피부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몸이 습한 사람이 있고 몸이 건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증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찬 사람도 있고 열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한약 처방이나 침 처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방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이제 그런 어떤 병리학 개념에서 진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뭐 사극 같은 데서 보면 딱 맥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직접 이렇게 손가락으로 맥을 짚는 게 아니라 손목에다가 실을 매서 그 실을 또 방문 밖에서 이렇게 그 어이가 딱 실을 잡고 뭐 어, 경하드리옵니다. 뭐 뭐 회임을 하셨습니다. 막 이런 게 이제 드라마에 나오고 그러는데 자, 한방에서는 물론 맥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맥만으로 다 진단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딱 보고 묻지도 않고 다 아는 이제 그런 게 꼭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한방 진단은 맥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진이라고 해요. 망문, 문절 이런 걸 다 종합을 합니다. 망문, 문절이라는 거는 일단 망진, 관형 찰색, 그냥 얼굴의 색깔이나 모양 이런 걸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양방에서 말하는 시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들을 문자의 문진. 양방에서는 청진기로 청진을 하죠. 뭐 청진을 사용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환자의 몸에서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부터 해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환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 요 문지는 이제 물어볼 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언제부터 아팠고, 언제 더 심하게 아프고, 뭐 막 이런 걸 자세하게 묻고, 절진이라는 게 이게 맥을 짚는다. 아, 또 하나가 이 손으로 직접 이제 양방에서 말하는 촉진하고 관계되는 건데, 맥만 짚는 게 아니라 배의 상태. 그래서 복부진찰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